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한 권으로 합격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필기 시험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카운터 지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블록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카운터 웨이트죠. 이제는 전번에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여기가 메인 지부, 여기가 카운터 지부,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카운터 웨이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쪽이 쏠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게추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카운터 웨이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타워 헤드고 이쪽이 메인 지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권상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거, 요것이 바로 카운터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메인의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이어주는 것은 타이바이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운터 지부에 설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균형추 또는 카운터 웨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크레인 관련 용어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타워 크레인이란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부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맞죠? 권상 하중이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맞습니다. 기복이란 수치면에서 지부각의 변화를 말하며 T형 타워 크레인에만 해당하는 용어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지부각의 변화를 말하면 여기까지는 맞았죠. 그렇지만 T형 크레인에만 해당하는 용어이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호이스트란 훅이나 기타 달기기구 등을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 및 횡행하거나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양종기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이란 게 뭐냐면은 여기 있던 이 메인 지부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는 요 각도를 기복각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복이라고 합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요것을 이제 기복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이란 크레인의 지부, 즉 이 붐의 각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지부가 위아래로 움직여 작업 반경과 인양 높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동작이다. 그리고 원리는 이런 것이고,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타워 크레인이란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부를 선회시키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짧죠. 메인 지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쪽 저쪽으로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권상 하중이란 훅 달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 이걸 권상이라고 그러죠. 권상. 이 권이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로프를 감았다, 이것 자체가 이거 권이라는 말이에요. 감다 이런 말이에요. 감아 올린다. 이걸 감아 올리게 되면 이게 올라가죠. 요걸 가리켜서 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상 하중이란 이 들어 올리는 하중이죠.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합니다. 호이스트란 이렇게 돼가지고 레일처럼 돼서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동도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호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훅이나 기타 달기기구 등을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 감아서 들어 올리거나 또는 횡행,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을 이동하는데도 여기다 달고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호이스트죠. 또는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그래서 달기 기구 등을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 감아 들어 올리거나 또는 옆으로 횡행하거나 권상 동작만 행하는 양종기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러핑 크레인은 주로 기복 동작을 계속 사용하지만은 T형 타워 크레인은 제한적으로만 기복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형 타워 크레인만 기복 동작을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러핑 크레인이 주로 기복 동작을 하고 T형 타워 크레인은 제한적으로 기복 동작을 합니다. 문 3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초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땅으로 파일을 박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앵카를 받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요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작업 시 손에 대한 슬로잉 모멘트가 기초에 전달된다. 슬로잉 모멘트. 여기서 물건을 달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움직이려 할 때 여기에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슬로잉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쪽에도 카운터 웨이트가 있지만은 이쪽 힘이 더 많이 받은 상태에서 더 움직인다면 슬로잉 모멘트가 더 발생하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 모멘트 차이에 의한 전도 모멘트가 기초에 전달된다. 여기 기초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자중과 양중, 자중이라는 건 요 자체의 무게, 양중이라는 건 이 물건을 들여 올렸을 때 무게, 이게 다 이 기초에 전달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풍속에 의해 타워 크레인의 기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바람이 불고 여기 물건을 매달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분다면 기초에 이 비틀림 현상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중에만 힘쓴다, 들어 올리는 데만 힘쓴다, 건 틀린 거죠. 바람과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풍속, 바람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강풍 시 전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지부가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지부는 뭔지는 이미 다 봤죠. 요게 지부란 말이에요. 요게 메인 지부, 이것이 카운터 지부. 작업 중단 기준 풍속이 존재합니다. 어떤 정도의 이상의 바람이 불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초는 풍하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슬로잉 모멘트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을 받을 때 약간의 비틀림 현상, 이런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슬로잉 모멘트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작업 시 선회에 대한 슬로잉 모멘트가 기초로 전달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자중과 양중, 하중은 수직력으로 기초에 전달됩니다.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모멘트 차이에 의한 전도 모멘트가 기초에 전달됩니다. 이건 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풍속에 의해 타워 크레인의 기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틀렸죠. 아주 풍속에 민감하다. 문제 4번입니다. 전기 수전반에서 인입전원을 받을 때의 내용이 아닌 것은, 기동전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전받아야 합니다. 지부의 길이에 따라서 기동전력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망을 설치해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워 크레인용으로 단독으로 가설해서 인입전원을 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타워 크레인용으로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인입전원은 매 시설마다 재원표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기동전력을 감안해야지 단순히 지부의 길이에 따라서만 기동전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고요. 기동전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전받아야 한다.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망,
방어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해서 작업자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타워 크레인용으로 단독으로 인입선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건 다 맞는 표현이죠. 5번입니다. 옥외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때 항공등, 여기다 등을 켜줘야 합니다. 깜빡이를. 그래야 야간에 헬리콥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날아다닐 때 부딪히지 않게 되죠. 몇 미터 높이 이상일 때 항공등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답은 그렇죠. 60m 이상일 경우에는 항공등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 크레인은 항공안전법 기준에 따라서 지상 높이 60m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6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에 요구되는 성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부터 찍어보면 몇 번이 정답입니까? 약간의 가지고 1번이죠. 전동기의 기동전류와 같이 단시간 동안에 바로 스타트해서 걸면, 전동기를 걸면 그 짧은 시간 약 몇 초 동안에 과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전류는 잠시 후에 역기전류가 흐르면서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 과전류 흐른다고 차단기에 떨어져 버리면 영 시동 못 걸고 말겠죠. 처음 시동 걸 때는 다 약간의 과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해 줘야 돼요. 바로 왜냐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과전류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서 이 과전류 흘렸다고 차단시켜 버리면 일 못합니다. 시동 걸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과거등 낮은 과전류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도 잡히지 않는다면 이때 차단기가 작동하겠죠. 맞죠? 과전류가 켜졌을 때도 동작할 거 맞습니다. 큰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는 순간적으로 동작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동구 스타트 모터를 걸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차단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해 놓은 것은 읽어 보셔야 돼요. 이걸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아서 못 해드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동기 기동 시의 과전류는 고장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순간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 전류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처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스타트를 걸어줍니다. 스타트 모터를. 그러면 역기 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에는 전격 전류의 5배에서 8배 정도의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가 회전 속도를 얻기 시작하면 역기 전력이 발생합니다. 저절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차단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십시오라고 한 건 반드시 읽어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동기 기동전류와 같이 단시간 동안 약간의 과전류가 흘렸을 때도 과전류 차단기가 작동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작할 것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퓨즈죠. 요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배선용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전류 드립장치라고 이렇게 여기서 다운되어 시켜주는 것도 있고, 가정용에서는 여기다 그냥 보이는 부분에다 과전류 차단 장치를 넣습니다. 과전류 흘리면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퓨즈는 이렇게 생각하고 끊어지는 거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로 뭐예요? 기구 자체 내에 들어있어요. 전기기구 자체 내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죄송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퓨즈하고 차단기의 차이, 이런 부분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만 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퓨즈하고 차단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퓨즈는 금속선으로서 영당 끊어지는 거예요.
차단기는 기계적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재사용은 퓨즈는 못해요. 끊어져 버리니까. 차단기는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스위치 올리면 사용할 수 있어요. 퓨즈는 매우 빠르게 차단되고 차단기는 조금 느리게 된다. 퓨즈는 주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기기 안에 들어있고 이 차단기는 배선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기기는 이러한 것들 속에는 대부분 다 이 퓨즈가 들어있어요. 전자레인지, TV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다 퓨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업용 제어판, 배전반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 외에 퓨즈를 별도 설치해서 이중으로 보호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공장 같은 경우에. 이때는 차단기와 함께 이 퓨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용 차단기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는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보셨죠? 이거는 차단기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8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종류가 아닌 거. 방호장치, 방어하고 보호하고 어떤 위험을 방지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기계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이 방호장치입니다. 방호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 과부하 방지장치, 과부하가 걸리면 저절로 다운된다든가 해가지고 보호하는 거. 권가 방지장치, 너무 많이 감기지 않게 이 도르래에 감기는 거, 이걸 권가라고 그래요. 권가 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방호장치입니다. 그러나 충전장치 이 자체로서는 방호장치는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전장치, 이건 전기 충전하는 거죠. 이거 방호장치 아닙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과부하가 걸리면은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디에 걸리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권가 방지장치. 권가가 뭐냐면 여기서 이 로프를 들어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감기는 거, 이걸 권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감기면 이 훅이 팍 쳐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느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더 이상 모터가 돌지 않도록 다운시켜 줘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권가 방지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좀 넓혀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셔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넓혀 보시면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상한장치 리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요 리미트 툭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감기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계속 감기면 뭐게, 이게 쇳덩어리도 팍 차버리면 이게 손상되겠죠.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권가 방지장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PC로 보는 분들은 PC에서 컨트롤 넣고 플러스를 치면 이 더하기 플러스를 치면 이렇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늘리면 다 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건 방호장치라고요. 요거는 아니 됩니다. 9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초 앵커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앵커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요 밑에 기초. 여기다 파일로 받겠지만 여기다가 앵커 받고 이렇게 이제 올리죠. 여기다 박는 그 앵커를 말하는 겁니다. 앵커. 모든 기종에서 기초 지지 내력은 15톤 제곱평방이면 적합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각 기종마다의 어떤 그 사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종별 규칙이고 매뉴얼 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맞습니다. 앵커 시공 시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직으로 들어가죠. 수직으로. 그래서 기울기 발생하지 않게 한다 맞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초 지내력은 크레인의 기종, 높이, 작업 반경, 최대 하중, 집안 상태, 이런 것 등에 따라 달라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5톤의 지내력을 갖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하중이나 작업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10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인상장치의 제동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타워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 올리는 인상장치는 거기서 멈춰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작동해야겠죠. 그거 알고 사람이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에 감겨서 올립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전원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만약에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밑으로 쫙 내려가 버려서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끊겼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멈춰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차단돼야 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수직으로 알고 작동시키기 전에 이미 공중에 있던 물건은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 죽거나 할 겁니다. 제가 좀 심한 용어를 쓰면요.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이래서는 해제돼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작동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면은 인양 중인 하중이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공중에 매달린 그 무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동으로 작동돼서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돼요. 제동장치가. 그래서 정상 운전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정전이라든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돼요. 물건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걸어주면 드럼이 회전을 정지하면 로프가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겠죠. 그래서 하중 낙하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차단돼서 어떤다고요? 수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상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인상, 들어 올리는 장치예요. 와이어 로프로 들어 올리죠. 훅브록에다 걸죠. 쉽으로서 방향전환이라든가 이거 한단 말이에요. 도르래. 플랫폼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상장치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와이어 로프 감기는 거 있죠. 이것은 이제 권상장치, 인상장치 그러죠. 요거는 인상장치죠. 그 다음에 훅블록 여기다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상장치에 속하죠. 그 다음에 쉬브 여기서 모터로 끌어올리면 여기서 끌어올리죠. 이거 방향전환에 쓰이고 하는 그죠? 도르래죠. 쉬브 이것도 인상장치예요. 그런데 플랫폼은 뭐예요? 여기 서가지고 일하는 이 바닥장치 이게 플랫폼이에요. 작업자가 서서 일하는 발판, 요 작업대 이게 플랫폼이라고. 요거는 인상장치는 아니죠. 작업대 즉 작업자가 작업하는 발판이라죠. 그래서 인상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사람 실어 날린다고 해서 인상은 아니에요. 작업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건 인상장치입니다. 12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인상시 트롤리와 훅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까 봤죠? 여기 트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 지금 훅이 걸려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쫙 감기면 이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트롤리가 부서져 버리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리미트 스위치를. 이걸 뭐냐? 건과 감기는 거예요. 감기는 거. 너무 과하게 감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아까 봤죠. 여기 리미트 있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감기지 않게 하는 거. 이걸 건과 방지 장치라고 그래요. 여기 움직이는 게 트롤리니까 이 훅이 더 이상 올라와서 부딪히는 걸 방지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건과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트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 보면 이게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하냐? 건과 방지 장치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렵게 다 만들어드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13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그렇죠. 3번이죠. 과전류 차단기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할 때 회로를 차단하죠.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게 과전류. 과한 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조는 배선용 차단기와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차단기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 미리서 떨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250%가 아니라 막 350%, 400%, 이 정도 돼서 차단기가 설치한다 그러면 이미 기계라든가 이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0% 이상이 아닙니다. 이하입니다. 그래서 약 150%, 1.5배 또는 200%, 이 정도 됐을 때 바로 떨쳐줘야 돼요. 차단을. 근데 250 이상, 300%, 400%까지 간다. 그러면 이미 기기라든가 모든 건 다 손상당하고 나서 차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이다? 250%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전류 보호 차단기는 전격 전류의 250% 이하, 퓨즈는 300% 이하일 것입니다. 14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동작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정지하는 장치는 긴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지 장치입니다.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상 정지 장치는 이러한 긴급성이 있을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정지하는 장치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그냥 보면 아시겠죠? 트롤리 네이츠. 지금 여기서 GV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트롤리만 중단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만 중지시키게 되겠어요? 이런 건 아니죠. 전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건상용 와이어로프는 달기 기구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몇 회 이상을 감김 여유가 있어야 하는가? 정답은 2회입니다. 지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가장 하중이면 여기서 감아 올릴 때 요 길이가 2회 이상 감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2회 이상 감길 수 있어야 된다. 트롤리 이동 내외측 제어 장치에 대한 위치로 맞는 것은, 자, 트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카운터 지부, 여기는 메인 지부인데 이 트롤리가 어디서 여기서 요 끝단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갈고리 달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뭐예요? 지부 섹션의 시작과 끝 지점이죠. 요 시작과 끝 지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이 트롤리가 이 시작점과 이 끝 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 지점, 지부 섹션의 시작과 끝 지점이 이 제어 장치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지한 다음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제어 밸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지금은 그렇죠. 가속도 제어 밸브가 아니죠. 이 셋은 3요소입니다. 그러면 압력 제어는 뭡니까? 힘을 제어하는 거죠. 방향 제어는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복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밀면 여기서 이쪽을 설치해주면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방향이. 그죠?
이쪽을 닫고 이쪽에 압력을 유압을 주면 어디로 가요? 여기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미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 요건 이동 방향 제어입니다. 그다음에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 3요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가속도 제어 밸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메인 지부의 절손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여기가 메인 지부죠. 이 메인 지부의 절손,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는 거. 절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게 돌다가 인접 시설물을 때렸습니다. 끊어질 수 있겠죠. 시설물과 충돌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트롤러 이동. 트롤러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롤러가 이동하는 건. 이런다고 해서 메인 지부가 절손되는 건 아니죠. 전격 하중 이상의 과부하. 여기 힘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부러지든지 뭐 쉬든지 하겠죠. 이게 절손이죠. 그 다음에 지부에 달린 기구와의 충돌.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있던 이 권상장치가 위로 때리면서 이걸 강하게 때려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어긋날 수도 있겠죠. 이거 들어갑니다. 아닌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 지부가 여기서 이쪽으로 회전하다가 이걸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얘가 부러질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물건을 달았더니 이 지부가 이렇게 휘어버리거나 부러질 수가 있겠죠. 또 요 권상장치가 올라가면서 쳤어요. 여기 리미트가 작동 안 돼가지고. 그래 여기에 이제 뭐 어긋나거나 부러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다 절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롤러라는 게 어차피 여기서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동합니다. 이게 트롤러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부러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정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롤러의 이동은 메인 지부 절손 원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도 멈춰놓고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고리용 와이어 로프를 엮어넣기로 고리를 만들려고 할 때 엮어넣는 적정 길이는 이렇게 여기를 엮습니다. 그러면 이 지름의 몇 배가 요 원길이가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30배에서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요 로프의 지름의 30 내지 40배를 만들면 이런 어떤 원의 고리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30 내지 40배입니다. 줄고리용 와이어 로프 요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엮었습니다. 엮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뭐 실기할 때 아마 배우든지 할 겁니다. 엮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총 길이는 뭐예요? 요 지름의 몇 배냐? 30 내지 40배입니다. 여기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워 크레인에서 상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회전 테이블이 있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간다. 그 뭐예요? 선회 장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여기 돈단 말이에요. 이게 선회 장치예요. 선회 장치.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대로 놓고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선회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부, 여기는 하부. 여기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상하 두 분으로 여기는 상부, 여기는 하부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회전 테이블이 여기 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선회 장치다. 그러니까 선회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사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